자, 27페이지. 계약의 성립. 짜증납니다. 이쪽 파트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세 가지 공부합니다. 청약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승낙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합의 공부할 겁니다. 세 가지. 교과서에는요, 보통 교과서가 이걸 먼저 써요. 합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청약 공부하고, 승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계약의 성립 시기.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립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자, 올해는 나와야죠, 안 나와요? 노래를 부를 때 안 나왔어요. 짜증이 좀 납니다. 내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11년 동안 안 나오면 안 나올까? 확실한 건 법무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으니까. 변호사 시험도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 청약에 대한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고 요거 두 문제 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합의부터 볼게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대립하는 수기, 예를 들어 교과서는 수기 의사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두 개죠. 청약 하나, 승낙. 뭐 청약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승낙자가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수기란 말을 쓰는 건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교과서는 그렇게 써 있어서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대립하는 두 개 의사표시 합치, 그걸 합의라 그럽니다. 의사표시 합치, 그래서 합의라 그래요. 합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 합치, 주관 초지. 요거, 이 용어는 외우셔야지. 객관적 합치는 뭐입니까? 내용에서 일치하는 게 객관적 합치입니다. 밑줄은 거기다 치셔야겠죠? 내용에서 일치하는 거. 이렇게 쓰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대립하는 수개 의사표시 합의가 있어야 된다. 내용에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다. 갑이 을한테 스마트폰 10만 원에 팔겠다 그랬잖아요. 을도 뭐라 그래? 그 스마트폰 10만 원. 목적물 일치하고 가격 일치하잖아요. 그게 내용 일치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주관적 합치는 뜻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누구냐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야 돼. 그걸 주관적 합치라 그럽니다. 상대방이 누구. 갑이 을한테 말했더니 을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병이 승낙을 했어요. 그렇다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을이 승낙을 해야죠. 을이 승낙을.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는 판례 하나 밑줄 쳐볼까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 사이에서 의사합치가 있을 걸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합치는 계약을 내용을 이루는 자 동그라미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항? 본질적 사항? 중요부 사항에 대해서만 있으면 돼요. 그때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그런 거겠죠? 지금 합치가 없어도 장차 합치할 수 있는 기준만 있어도 그건 상관없죠. 그건 있어야 되는데 끊고 당사자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 밑줄 표시한 사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뭐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계약에 있는 중요한 사항, 본질적 사항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불성립. 효과는 불성립이에요. 무효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계약은 불성립한다. 제가 예전에 맨날 그거 들은 애거든. 우리 때는 그 영어학원을 오프라인 많이 다녔어. 방학 때 되면은. 영어 공부하려고 다닌 건 아니고 그냥 다니는 거야. 습관적으로 다니는 건데 영어 회화반이 있어요. 낮에 가면 10명도 안 돼. 가다 보면 다 대학생들이잖아. 이게 다 이게 좀 그 미팅하고 소개팅이 좋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다음 두세 번 서로 얼굴 익힌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잖아.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 시간 되시면 제가 김밥 하나 사드릴게요 이런다고. 그럼 얘는 김밥 먹겠다 안 먹겠다 그래? 얘는 내가 싫지. 뭐 오징어 같은 애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그냥 울고 있다고. 근데 그 옆에 가면 얘는 시간이 안 되고 저는 시간이 돼요 그러는 걸. 그럼 나 얘랑 김밥 먹어야 돼? 내가 이렇게 데이트를 청약을 한 거잖아. 데이트하자고. 근데 그 사람 아니 예설이 말했잖아. 일단 내용에서는 일치하죠. 김밥 먹자고 한 거 그건 일치하잖아. 계약의 급부 내용을 일치하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주관적 합치가 없는 거지.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거잖아. 나는 얘를 보고 말하는데 얘가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거절을 못하고 얘랑 김밥을 먹게 된다고. 결국 얘랑 사귀게 돼. 그래서 저 결혼한 저 후배가 있어요. 걔가 맨날 와가지고 그러는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거절하면 무안해할까봐 김밥을 먹어. 1층에 김밥집이 있었거든.
알게 돼 있죠. 그게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입니다. 자, 불합의는 뭡니까? 합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또 두 가지가 있죠. 두째 줄. 알고 있는 불합의가 있잖아요. 의식 불합의라 그래요. 안 불합의 또는 의식 불합의. 그다음 모르는 경우를 숨은 불합의 또는 무의식 불합의라 그럽니다. 얘는 의식 불합의 동그라미 하시 셋째 줄.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 예를 좀 알아둡시다. 야, 우리 집 1억에 살래 그래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는 거야. 또는 1억 비싸고 나 9천이면 살게 이렇게 말. 그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 합치가 없는 거잖아. 내용을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불성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무의식 불합이죠. 무의식 불합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불이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뭐 하는 경우라고? 모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관식은 제가 말씀드린 의의가 중요합니다. 의의가 중요합니다. 무의식 불합의 뭐라고요? 사실상 불일치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 그 말을 외우셔야 한다니까. 무의식 불합의 뭐라고 나오면 효과는 똑같죠. 불성립인데 넘겨보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무의식 불합의하고 착오가 좀 헷갈려요. 자, 별표. 요것만 케이스로 넣습니다. 착오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에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의식 불합의라는 것은 자, 어떤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을 오해, 밑줄 오해했을 때 생기는 거죠. 지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승낙을 하는 경우 있잖아. 또는 실제는 이게 더 많아요. 빨간펜. 애매한 뜻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가 둘 다 뜻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주로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달러예요, 달러. 세상에는 달러를 돈으로 쓰는 나라가 많죠. 그래서 가불간에 거기 책에 있는 일을 그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넷째 줄 보시면 예컨대 캐나다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매매 대금을 캐나다 사람 뭐라고 생각했다고 여러분? 캐나다 달러로 생각하고 미국 사람 뭐로 생각했다고? 미국 사람 땅에 예를 든 거잖아. 되게 얘는 중요하거든. 파란 글 쭉 쳐놓으시면 좋겠지.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요 캐나다 달러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10,000의 집을 사는데 $10,000라 그랬다니까. $10,000 사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게 미국 달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달러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 계약은 서결돼야 안 돼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죠. 이 사람은 캐나다 달러 $10,000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거 $10,000면 이걸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돈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 합니까? 나중에 돈 받아보면 이게 무슨 종이 쪽지냐는 거야. 내가 생각하면 US 달러 $10,000인데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행할 때. 그래서 계약은 뭐 한다? 불성립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불합의 효과가 뭐라고? 계약의 불성립. 됐죠? 근데 얘랑 구분할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 사이에서 틈이 생기는 거, 의사표 사이에서 틈이 생기는 거죠. 알지 못하더라도 계약 합의는 없기 때문에 불성립이라는 거죠. 취소할 여지 없다. 이해돼서 자, 색깔 바꾸셔서 차고 동그라미. 차고는 뭐라고요? 의사표시끼리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사표시 안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얘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너희 집 내가 캐나다 달러 $10,000에 산다 말을 했어. 내가 캐나다 $10,000에 살게라고 말을 했어.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주 밖으로 안 나가본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미국 지도에서 뉴욕을 찍어보라면 찍지를 못해. 뉴욕을. 워싱턴도 못 찍는 사람들이 많대. 관심이 없어. 그 안에서 모든 해결되니까. 이 사람 뭐 생각했냐면, 야, 캐나다랑 미국이랑 거의 한 나라 아니야? 문화도 같고.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나 미국 달러가 값어치가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콜 그런 거야. 그럼 이 사람 문제가 뭐죠? 캐나다 달러라고 생각한 건 둘 다 일치했었어. 이해되셨죠?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캐나다 미국도 값어치가 다르잖아. 자기는 같다고 생각했거든,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이게 뭐야? 오해잖아, 오해.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낸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민청에서 뭐라고 공부했어, 이걸? 의미의 착오 또는 내용의 착오라 그러잖아. 오해한 경우. 잘못 쓰면은 표시상 착오. 오해한 경우는 의미의 착오라 그러잖아. 착각한 거야. 자, 물어볼게. 계약은 체결돼야 안 돼요? 체결돼. 왜? 입을 열어 캐나다 달러 말했지. 얘는 뭐라고 캐나다 달러 말했잖아. 계약은 뭐 한다고? 일단 체결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라면 나 이거
캐나다 달러 받고 팔기는 싫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일단 나 계약은 체결되는데 난 계약은 성립한다. 나도 캐나다 달러 말은 했으니까 성립하는데 단 뭐 하겠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겉으로는 표시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하겠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럼 무의식 불합의하고 착오는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요거지. 계약이 성립하냐? 불성립하냐? 불합의는 불성립. 착오는 성립, but, 착오 취소. 그렇게 보세요. 성립, but, 착오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죠? 착오가 있을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불합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자, 물어볼게. 이걸 케이스로 낼 수 있는데 케이스로 내면 내는 사람은 불합의로 케이스로 만들까? 착오로 만들까? 불합의로 만들어야지. 착오는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잖아. 불합의로 만들 거야. 불합의는 착오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불합의는 착오 문제 안 생긴다. 왜? 착오가 되려면 일단 성립을 해야 되는데 불합의는 불성립이라니까. 계약 자체가 없어. 없으니까 착오 문제 안 생겨요. 그거 물어볼 겁니다. 불합의로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예로 똑같이 외워두세요. 불합의 예로 공 외워두세요. 정확하게. 모르면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해가지고 벌어진 일인 거잖아. 자, 계약 성립 모습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약 승낙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청약 승낙, 계약 성립이고요. 청약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다 못 갖춘 경우 있잖아. 그래도 계약 성립되는 경우 두 가지 있어요. 교차 청약. 청약만 두 개 있는 거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 의사 표시가 없고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그런 경우거든. 그래서 넘겨보시면 여러분 청약 승낙 옆에다 죄송합니다. 넘기기 전 28페이지 있잖아요. 청약 승낙 계약 성립 있잖아. 그다 미기출 28페이지 미기출 짜증 예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와야 된다 그거야. 근데 넘겨보시면 4장인가 넘겨볼까요? 4장 넘겨보시면 35페이지 3장이군요. 35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실현이 있죠? 4회 기출. 얘는 4회. 교차청약은 4회 8회. 교차청약은 2번 나왔어. 4회 8회.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나왔나 거 볼까요? 뒤에 가셔서. 자, 사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24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열심히 청약과 승낙의 결합만 공부했었거든? 근데 시험 문제 뭐라 나왔죠? 약수령 4번에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 승낙을 안 물어보고, 청약 승낙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성립했을 경우를 쓰래요. 썼죠? 조문에 있는 건 두 가지야.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하나 뭐 사실적 계약 관계로는 그런 게 있는데 필요 없어. 조문 없는 거 쓸 그런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 하냐면 다시는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이게 B급 문제 있잖아. B급이고 중요하지 않은데 되게 우리 시험 문제가 약수령 4번 문제는 쉽게 쓸 수 있는 걸 내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그런데 제 예상을 빗나가고 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쭉 뒤로 가셔서 8회 8회가 아닌가? 잘 못 외웠군요. 8회가 아니네요. 예, 8회가 아니라 10회군요. 271페이지. 10회 약수령 4번 문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조금 전에 그냥 단문으로 물어봤었잖아. 근데 이번에 10회 약수령 271페이지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케이스로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케이스에서 보통 날짜가 등장하면 이게 진짜 케이스가 되는 건데 얘는 날짜는 등장했지만 읽어보면은 케이스를 빙자한 단문 문제입니다. 준사령이라 그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교차청약을 쓰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읽어보는데 일단 1분, 2분 가까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답안지를 그냥 6줄로 써버렸습니다. 우리 좀 더 써야 되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문 읽어보겠습니다. 하가 갑은 미술품 수집장 을에게 자기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달라는 청약 편지를 2002 9월 1일, 자, 9월 청약 동그라미 9월 1일, 9월 1일에 청약을 한 거죠. 9월 5일에 도달했죠. 여러분,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합치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을은 갑에게
A 그림을 100만 원에 팔려는 청약 편지를 어떻게 했다고? 9월 3일 발송. 자, 청약 동그라미 3일 발송. 그러니까 청약 승낙에 청약만 2개 있는 거야. 청약 2개가 교차하는, 그걸 교차 청약이라 그래.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청약만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이 두 번째는 승낙이 아니냐면은 9월 5일에 편지를 받기 전에 3일날 편지를 보냈단 말은 받고 보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 것도 청약, 뒤에 것도 청약인데 문제는 뭐죠? 내용이 일치합니다. 객관적으로 합치돼 있잖아. 그래서 계약은 뭐 한다고? 성립하는 걸 봐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법이 인정을 해. 그걸 교차청약은 계약 성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A 그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지를 쓰라고 돼 있죠? 교차청약만 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본문으로 요즘에는 소론 안 씁니다. 바로 본문 써야 돼. 소론 생략하고 사안처럼 갑과 을이 같은 내용을 가진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를 우리가 그걸 두째 절 교차청약이라 그러는데 2번 계약 성립 여부 그랬으니까 이때는 언제 성립한다고? 양청약이 상대방의 도전을 성립한다. 즉 양청약 늦게 간 게 어디야? 9월 7일 날에 마지막 도달했잖아.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9월 7일 날 성립한다. 그렇게 쓴 겁니다. 또 낸다 안 낸다? 또 낸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28페이지 돌아오시면 앞으로는 무조건 청약승낙 내줘야 돼요. 우리가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낼 것도 많은데. 우리 합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본다고? 청약 공부하겠습니다. 청약은, 자, 외우셔야 됩니다. 승낙과 결합해서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걸 목적으로 하는, 자, 키워드.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은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야, 우리 집 살래? 그건 청약 아니에요. 그건 떠보는 거잖아. 그렇죠?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청약입니다. 청약 요건, 여러분 청약하는 사람은 특정이 하겠죠. 근데 그 특정이 누구냐가 계약 속에 명시로 표시되는 건 아니죠. 자판기 같은 거 보시면 그 자판기 설치돼 있잖아. 저 참 궁금한 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기 종로에도 10년 이상을 강의하는데 그 자판기 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랑 시간대가 안 맞는 거야. 궁금하더라고. 이걸 누가 하는 건지 돈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러나 누군가는 있겠지. 누군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째 줄.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대방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청약으로 있죠. 생각 있으면 연락하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자판기 설치도 보시면 자판기 재밌는 거야. 자판기 설치한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 바뀔 필요도 없고 자판기 설치에서 상대방은 누구야? 돈 있는 모든 인간들이잖아.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의 청약도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주관식에서는 그냥 불특정 다수인의 청약도 유효하다. 그 한 줄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나눠드릴게 나중에. 지금은 그냥 다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나눠줄 프린트하고 교과서는 목차가 딱 일치돼 있습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 편하잖아. 두 번째, 확정적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떠보는 건 안 돼요. 둘째, 승낙만 있으면 성립시키겠다는 그 정도로 확정적이에요. 그 키워드입니다. 승낙만 있으면 성립시키겠다. 그래서 밑에 판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밑줄,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그 정도 구체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확정적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 누구 집, 얼마 그래야 돼. 나 핸드폰 팔고 싶은데 생각 있냐? 그건 청약이 아니야. 무슨 핸드폰 얼마인지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궁금해. 뭔데 그럼? 네가 생각 있으면 나 말해줄게. 또 이렇게 말하잖아. 절대 청약이 아닙니다. 꼬드기는 거야. 청약의 유인이지. 꼬드기는 거잖아. 사기하려고. 청약의 유인 별표. 자, 내년 예상 문제 A급 문제입니다. 청약과 청약 유인을 구분하는 거. 변호사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 청약 구분하는 거 나왔기 때문에 어려도 찍은 안 나왔거든요. 우리 케이스 문제 나올 겁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이게 청약인지 청약인지 구분하죠. 청약은 뭐라 그랬어? 왼쪽에? 승낙과 결합해서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청약 유인은 뭐야? 청약하라고 꼬드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청약하여 타인을 꿰어내어. 참 말 안 이쁘죠? 타인을 꿰어내어 자기에게 청약하려는 행위. 그리고 청약 위인이래. 위인이 뭐야? 꼬드기는 거잖아. 꼬드기는 거. 대표적인 뭐죠? 구인 광고. 구인 광고. 주말
편의점 알바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시급 12,000원. 용모단정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청약 위인이죠. 물품 판매 광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카달로그 이런 것들 뭐 지금 뭐 없죠. 기차 시간표 여기 가면 써 있잖아요. 보고 저 여행 떠나라 그거잖아. 즉 청약 계약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밑줄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 걸 촉구하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어떤 게 눈에 입에 잘 맞나요? 타인을 깨어내어 자기에게 청약하려는 이렇게 써도 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할 것을 촉구하는 그렇게 써도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청약과 청약은 뭘로 구별된다 그랬어요? 유상무상이 아니야. 확정적 구속의사. 이 사람이 구속받을 생각이 있어. 청약하는 사람이. 그러면 청약이고요. 그냥 떠보는 것은 청약의 위인이죠. 얘는 구인 광고 사람 뽑는다고 써놨는데 그걸 청약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청약으로 보게 되면 누가 들어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12,000원 일할게요. 그게 승낙이 돼버리거든.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얼굴 딱 봐도 이 새끼야 생긴 게 범죄행위야. TV에 자주 나오는 얼굴이야. 근데 걔는 일해야 돼. 말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약 체결돼 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구인 광고가 청약 위인이고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일할게요. 그게 청약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승낙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범죄행위면 뽑았어요? 이미 뽑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 마음에 들면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광고는 원칙이 뭐야? 광고는 다 청약의 위인이야. 원칙이. 자, 판례를 여러분 1번, 2번 다 공부해야 됩니다. 2번 판례가 변호사 기출입니다. 최근 8회인가 9회 기출이고요. 1번 판례는 그 전에 유명했던 거죠. 1번은 뭐냐면 아파트, 상가 아파트 분양 사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 청약 동그라미.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해서 청약만 동그라미 밑줄 치지 마세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 의사. 요걸 가지고 의 쓴 겁니다. 청약 위인은 동그라미. 청약 위인은 이게 의사표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합의로 구성한 의사표시가 아니란 말은 청약 승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인 당한 자가 의사표시, 그게 청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만 있으면 계약 성립 안 하는 거죠. 다시 위인한 자가 승낙을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위인한 자가 하는 게 승낙이니까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끊어. 이렇게 판례가 일반인을 쭉 쓰는 거 있잖아요. 판례 이론이라 그래. 판사들은 교과서 안 봐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보는 자료 보고 지들이 막 교과서를 써. 솔직히 재판할 때 이런 내용 필요 없잖아. 근데 막 쓴다니까. 옛날에는 안 썼어. 왜? 옛날에는 이걸 타자를 쳐야 됐거든. 지금은요. 긁어다 붙여. 옛날 판에서 긁어다 붙이든지 아니면은요. 재판할 때 자꾸 변호사 준비 서면 내거든. 이만큼 내요. 이만큼씩. 얼마 전에 그 재판하는데 검찰에서 갖고 있는 증거서 2만 페이지래. 검사는 언제 집에 가는 거야? A4 용지로 2만 페이지를 싸가지고 법정에 갖다 준 거라니까. 구속하는데 그 2만 페이지를 판사가 읽어봐야 돼. 그 2만 페이지가 여러분 오드만 페이지 아니라 그림도 있어요. 표도 있고. 어떻게든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 판사 눈에 띄게. 2만 페이지 쓴다니까. 변호사들 그렇게 쓴다니까. 엄청 힘들어. 그 판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호사님 그거 이제 오늘 결심하고요. 그 지금까지 한 거 있잖아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내주세요. 또 그걸 해준다고. 그럼 써내잖아? 긁어다 붙여. 그러니까 자꾸 판사를 읽어보면 판례가 이게 판례인지 교과서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긁어다 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대신에 그게 우리 공부 자료가 되는 거야. 이거 그대로 쓰면 좋잖아. 왜? 요 판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문제는 교수님도 알고 있거든. 그대로 내두면 교수님이 채점할 때 눈이 편해. 그거 그대로 썼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지어 쓰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자, 이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른다면 밑줄 이 사건 제목입니다.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 요게 지금 제목이야. 자, 물어볼게요.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위인이야? 청약 위인입니다. 광고니까. 따라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 바꾸죠? 원칙은 광고는 청약 위인인데 말 바꿉니다. 어떤 사안에서 여러분? 선분양 후시공. 우리나라는 분양 먼저 하고 나중에 시공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계약서에는 동호수, 평형, 입주 예정일, 매매 대금 지급 방법, 시기만 나와 있고 분양계약 목적물인 아파트, 부대시설, 외형, 재질, 구조, 실내 장식에 대한 내용이 써있어 안 써있어요? 안 써있죠. 그건 어디에 써있어요? 광고에 써있어. 아파트 부대시설을 영어 유치원 만든다. 그다음 재질 5층까지는 대리석 붙여주겠다. 실내 장식은 싱크대는 한샘으로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건 다 어디에 써 있는 게 많다고?
광고에는 나와 있는데 계약서에 안 써 있는 게 많다는 거야. 계약서에 써 있는 경우도 있어. 요즘 안 써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있는데 분양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한 외형 재질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 체결된 분양계약은 계약서에 안 써 있고 광고문에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자체로서는 완결된 게 아니죠. 따라서 끊고 밑줄 비록 광고 조건 그다음에 설명 키워드 광고 내용이나 모델하우스 본 거 있잖아. 조건 또는 분양회사 설명이 비록 원래는 뭐라고? 청약 위인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광고잖아. 청약 위인이지만 그러한 광고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 여러분 자 딱 외우셔야 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 이 표현을 꼭 외워두세요. 광고에 불과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면 사회 통립 비춰봐서 그럼 뭐가 된다고? 그럼 뭐가 된다 여러분? 그것은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 분양계약 체결한 쓸데없는 소리야. 분양자 알고 있어 핵심으로 자 밑으로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에 달리 이의를 유보했다는 약정이 없느나 그러니까 뭘 하냐면 분양계약서에다가 분양광고 내용이라든가 모델하우스 조건이라든가 설명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고 계약 내용은 여기에 써 있는 것만 되는데 그렇게 써놓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이 판례 다음부터 다 그렇게 써. 이 판례도 그렇게 표현해.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분양계약 내용이 된 것 안 된 거라는 거죠. 분양계약 내용을 하기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하다? 상당하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영어 유치원 그다음에 대리석 그런 거 다 해주라 그랬어. 근데 어떤 것도 있는지 아세요?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유치하겠다. 아파트 옆에 딱. 대단하신 분이야 이 건설에서 서울대학교 여기 캠퍼스 유치 그다음에 톨게이트 설치. 왜냐면 이 아파트가 이게 이렇게 쭉 도로가 있는데 톨게이트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일산으로 여기 파주 들어가잖아. 아파트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맥혀.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여기다가 자기들 톨게이트를 만들어주겠다. 전용 톨게이트를 뽑아주겠다는 거야. 도로공사에서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계획 없도 왜? 이거 만들면요. 사람빨리 다 막혀. 그래서 또 도로공사에 어떤 구간을 절대 안 해주거든.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안 했는데도 자기들 해줄 수 있다고 막 한 거야. 서울대학교도 데리고 온다 그래. 서울대학교 유치한다. 판사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서울대학교는 이거 할 수 있는 사항이 못하는 사항이야? 못하는 사항이냐. 그것은 수분양자가 분양자한테 이행을 청구해서 보이는 사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 톨게이트도 마찬가지. 이거 도로공사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 게 아닌 것들은 다 뭐가 된다고? 광고가 계약력이 된다 그랬어. 원래 광고는 계약력이 안 되잖아. 청약이 아니니까 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 이 판례 다음에 모든 우리나라 건설회사는요. 이 판례 문구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다 이 유보정을 집어넣어놔. 절대 자기들이 설명 계약력이 안 된다고 막 넣어놨다니까. 자기들이 설명한 거라든가 광고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력이 안 된다고 안 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도장까지 찍게 해놓는다니까. 요 판례 나오고 다 뒤였거든 건설회사들이. 2번은 이 변호시험 문제라 그랬죠. 이건 더 재밌는 사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관계를 판례는 꼭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실제 사례는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나오니까 변호시험은 이 사실관계 그대로 나왔어. 제가 제주도 놀러 가요. 펜션에 갑니다. 펜션에 가는데 요즘에 제주도 가니까 펜션을 경마장이나 승마장 옆에다 지어놓은 데가 많더라고. 제주도 가면 조그마한 그 말 목장들이 있잖아. 목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펜션을 지어 여기다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을 보게 되잖아. 좋을까? 말똥 냄새 날 것 같은데. 다행히 말 우리는 이쪽에 있어. 여기는 좀 해놓는다고. 그래서 이 펜션 주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펜션을 숙박권을 팔면서 여기다가 승마 체험권 하나 끼업한 거야. 한 사람 승마 체험권을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5만 원짜리래요. 이걸 무상으로 제공하게 다 광고를 한 거야. 그래서 광고를 받고 내가 뭐 한 거야? 쿠팡인지 지마켓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가지고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약을 하려면 거기서 확인서가 날라오죠. 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확인서가 날라오는데 확인서에는요, 승마 체험권 내용이 없었어. 광고는 있었는데 확인서는 없었다니까. 여러분 물어볼게. 확인서 본 사람 있어 없어? 여러분 쿠팡에 물건 사고 메일로 날라온 거 본 사람 있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심심하세요?
내가 그냥 우리가 매일 하면 쌓이는 거지. 그 들어가가지고, 내가 요거 샀지. 그 보살님이 어디 있냐고, 그걸. 탕이산도 안 받지. 처음에 광고 보고 넣었잖아. 그래, 자기는 간 거지, 그냥. 그래서 제주도 갔어. 둘이 내려갔다니까? 그 여자친구 이거 타고 싶어 해. 그래서 저녁에 사장님 내일 아침에 탈게요. 그래서 사장님 5만 원을 내래. 아니, 사장님 지난번에 플랫폼에서는 그 5만 원 1인 체권 있었잖아요. 저는 안 타고요. 제 여자친구만 탈 거라고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 자기 저 계약서 확인해 보래. 확인서에 그런 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광고 하셨잖아요. 아, 계약서 없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싸운 거야. 사장님 뭐라고 했어? 광고는 청약 위헌이잖아. 계약 내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안 지켜도 되는 거지. 광고가 다 그런 거지. 이런 거야.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화 나왔나? 폭발. 나 혼자 했으면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 말 안 타도 돼. 누구 입에 뺐어요? 여자친구. 쪽당했잖아. 그래서 열받아서 대법원까지 싸웠어. 5만 원 때문에. 5만 원 때문에 돈 3천만 원 들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싸웠어. 좋은 남친이야? 좀 문제가 있는 남친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권리의식이 있어야 돼. 이런 거 많아,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거 많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 경품 달성됐는데 말을 바꾸는 거야. 일본 여행 가는데 말을 바꿨다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첨된 분이 변호사였어. 여자 변호사. 그분이 소송에 이겼잖아. 웃기게 그분은 2번 걸렸어. 그런 사건에. 그분이 그런 일을 2번 당해가지고 2번 다 소송에 이겨가지고 2번 TV 얼굴이 나왔어. 이게 2번째 당할 때도 2번째, 저는 첫 번째 이겼는데 또 다른 회사 또 그게 걸린 거야. 일본 여행권을 끊어주는데 한 명이었거든? 자기가 됐는데 회사에서 딴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일본 여행을 갈 수는 있는데 언제 가야 돼?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런 거에 경품할 때.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로 소송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겼거든? 그 변호사 2번째입니다. 이랬죠. 이번에 2번째입니다. 권리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공부거리를 남긴 겁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공부거리 된 거죠. 자, 읽어볼게요. 대법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로 1. 광고는 뭐다? 일반적으로 청약 위헌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이 말이 재밌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을 때는 이런 뭘로 볼 수 있다?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끊어. 판사가요. 이렇게 보면 판사들이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긁어다 붙이니까 말이 길어진다 그랬잖아. 그 논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옛날 같으면 하나 논거로 재판을 내렸을 거야. 요즘은 안 그래. 변호사는 이것저것 다 주장하거든. 다 주장하면 다 받아들여. 이거 분명히 변호사 그렇게 말한 거야.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다고? 맞다. 광고는 청약이 위헌이다. 그렇지만 이 사안처럼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고 이거 본인이 그렇게 광고를 읽어봐라. 자기가 그걸 지키려는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광고는 뭘로 봐야 된다? 청약으로 봐야 돼. 이렇게 딱 말해준 거야. 그걸 변호사 한 말 했대. 그래 판사님. 광고 나아가 나옵니다. 광고 청약 위헌 하자. 네 말처럼 청약 위헌을 하자. 하더라도 뭐라고? 이후의 거래 과정에 보니까 상대방이 광고를 보고 뭐를 했고 청약을 했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 계약에 체결됐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다? 광고도 뭐가 된다? 계약 내용이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약간 말의 뉘앙스는 다르죠. 첫 번째는 광고가 예의적으로 청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고 두 번째는 광고는 청약 위헌이지만 계약 내용이 될 수 그렇게 말한 거야. 다 쓸 수는 없어. 여러분은 뭘 쓸 것 같아? 어? 앞에 거 쓸 것 같아? 뒤에 거 쓸 것 같아? 근데 읽어보면 뒤쭉 사실을 읽어보면 판례는요 2번째에 대해서 판결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는 그 두째 줄 끝에 있잖아. 거기부터 외우세요. 광고는 청약 위헌에 불과하더라도 상대방이 광고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를 승낙 계약이 체결됐다면은 광고 내용 계약 내용 요 문장 있잖아. 요 문장을 두고 뒤에 논리를 피더라고. 앞에 문장보다는 객관식은 둘 다 알아야 되지만 우리 써야 되는 거잖아. 우리 외울 때 뭐만 외우면 된다고? 2번째 문장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볼게요. 피고는 펜션 사장님이십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리조트에서 승마 체험이 가능하고 이 사건 리조트 숙박권에는 숙박 이용자 1인의 무료 승마 체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뭐 했다고? 광고 동그라미. 광고하면 숙박권을 판매하였고 끊어. 원고. 용자. 그 원고는 그 내용이 포함된 숙박권을 구매했다고 할 수 있다. 판사가 보여진다는 거야.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을 위한 이 사건 리조트 객실한 외에도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에 숙박 이용자 1인에 대한 승마 무료 체험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뭐 되어 있는 거라고? 계약내용으로 된 거다. 광고의 청약 위헌에 불과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된 거다 본 거야.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으면 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지킬 마음이 없으면 사기.
그냥 안 지킨 거면 채무 불이에요. 손해배상. 대단하죠?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단하신 분이야. 누가 끝까지 다퉜을까? 펜션 사장님이 다퉜을까? 그냥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 거잖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5만 원짜리인데 잘못했다고. 여자친구에서 좀 쪽다가 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죄하랬잖아. 50만 원 주겠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 좋잖아. 이씨, 광고는 청약이 윈인데 왜 나한테 이러지? 하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3천만 원을 깨진 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예상 문제입니다. 2번. 자, 넘기세요. 자, 청약 효력. 효력 발생 시기가 우리 계약법에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청으로 돌아가가지고 도달주의죠? 둘째죠. 도달 동그라미. 효력 생기고요. 그 다음에 민청에 있는 계약법 조문은 다 박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 나올 때 읽어봐야 돼, 항상. 여러분, 청약은 철회하면 돼, 안 돼? 안 돼. 철회하면요, 상대방이 짜증나.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거든? 다음 주에 연락 달라 그래서 연락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분 뒤에 연락 와가지고 없던 일을 하지. 지가 좀 장난하냐?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철회 못 합니다. 이걸 비철회성 또는 구속력 또는 형식 효력이라 그래. 조문이 구속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구속력입니다. 자, 청약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철회 못 합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 도달한 다음에 못 한다는 거예요. 도달하면 효력 생기니까. 여러분, 구속력은 언제 있어요? 승낙기간을 정했지 않으면 그 기간에 있겠지. 그 기간 동그라미. 승낙기간 안 정하면 상당기간이겠죠. 상당기간. 근데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있대. 어떤 경우는 없을까요? 이게 임의규정으로 보거든.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어요. 행정법 시간에 철회권 유보란 말 나오죠. 내가 계약을 청약하면서 내가 마음이 바뀌면 3일 안에 나가리 시킬 수도 있어. 너 그때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3일 안에 연락하시면 돼. 그래서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527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철회권 유보할 수 있다. 언제 철회할지 모른다는 뜻을 미리 더해놔야겠죠. 유보라는 게 미리 더해놓는 거잖아. 그랬을 때는 구속력 없다. 됐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필요 없어요. 승낙적격 별표. 요걸 외우셔야 돼. 승낙적격. 원래 청약 효력 다 외워야 되는데 조그맣게 띄어서 외우면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승낙적격은 뭐냐면 승낙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라는 소리야. 청약은요. 청약을 하게 되면 승낙 받을 수 있잖아. 그게 승낙적격이라는 실질적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승낙하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자, 청약은 자 밑줄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킨 효력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 그걸 승낙적격이라 그래요. 근데 승낙적격은 언제 있는 거지? 그 기간 내에 있는 거지. 승낙 기간 내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구속력이나 기간이나 존속기간이나 승낙기간이나 승낙적격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부른 이름이 다른 거야. 청약자가 볼 때는 이게 청약의 존속기간이고 승낙자가 볼 때는 이게 승낙기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같은 이야기야. 근데 시험에 승낙적격이라 나와요. 말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단문 문제에서 승낙적격 네 글자로 나온 적도 있었어. 공부 안 하다 뭐지? 이러고 승낙적격은 뭐지? 뭐 그랬죠. 자, 오른쪽에 외우셔야 됩니다. 528조, 529조 요 두 개 좀 외우셔야 돼. 제가 꼭 이거 모의고사 냅니다. 올해 23년도 안 나왔으니 24년도 예상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기간을 정했대요. 그럼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 15억 원에 팔 테니까 연락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락해 달라 그랬어. 그럼 최소한에 월요일까지 뭐가 와야 돼요? 연락이 와야 돼. 연락이 발송되는 게 아니라 연락이 도달을 해야 돼. 그럼 청약을 만났잖아.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편지를 보냈나 봐요. 승낙을. 그래서 승낙 통지가 전환 기간 후에 도달했어. 여러분, 까똑은 후에 도달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즉시 도달이잖아. 편지가 문제인 거지. 편지가. 되도록이면 편지 쓰지 말아. 그냥 까똑으로 해. 까똑으로. 승낙 통지가 전환 기간 후에 연착 써라. 연착이 연착. 늦게 도달했다는 거잖아. 연착입니다. 여러분, 연착하면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원래 안 하지. 왜냐면 그 기간 안에 들어와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연착하면 계약 성립 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깍스 열고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해서 발송이 돼. 깍스 닫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편지는 며칠이면 들어가죠? 4일이면 들어가. 빠른 등기는요, 하루면 들어가. 그렇잖아. 왜 우리가 등기로 보내? 등기로 보내는 이유는 도달을 입증할 수가 있거든.
등기는 받은 사람이 이름이 인터넷 등기 이 포스트 인터넷 우측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몇십 번에 누가 받았다고 다 증명이 돼. 나중에 이렇게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거 복사해서 증거를 내는 판사가 그 말을 믿어준다. 우측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편지는 이게 사일 안에 들어가는데 보통 우편이 증명이 안 되잖아. 늦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예전에도 느낀 건데 재산세가 나오는데 고지서가 안 날라와. 나중에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가 꼭 그걸 보고, 어머니는 고지도 안 날라와도 인터넷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어머니가 꼭 봐야 되겠다는 거야. 시청에 전화 걸었더니 보냈다는 거야. 언제 보냈냐고 했더니 확인해보자. 언제 보냈다는 거야. 우측에 전화했더니 우측에서는 보더니 안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측에서 보냈어 그랬더니 말을 버벅버벅 거리더라고. 며칠 나고 자꾸 넣은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근데 느낌이 우측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일이 많다 보니까 밀린 거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다시 시청에서 보냈으니까 다시 오면 바로 보내주세요 그랬거든. 시청에서는 오면 자기들이 바로 발급해 주는데 난 그냥 보내달라 그랬어. 그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오더라고. 바로 팍 들어오더라고. 신경 써서 들고 온 거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야? 제 날짜에 보냈는데 늦게 온 거잖아. 그런 경우 있다니까. 어떻게 알게 되지? 소인을 보면 알잖아. 보낸 사람은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편지가 며칠 날 들어왔다고? 일주일 뒤에 들어온 거야. 근데 보낸 사람 뭐라고 생각합니까? K 우체국은 며칠 안에 들어간다고? 4일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4일 안에, 보통부터 4일 안에 들어간다니까? 처음에 보낸 사람은요, 4일 안에 들어가면 제 날짜에 들어가기는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 연착했다고. 계약은 성립 안 했다니까? 근데 걔는 걔 성립한 줄 알고 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에서 알려줘야 돼. 돈 준비하지 말라고.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항상 연착마다 항상 통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통지한다고? 보통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만 청약자는 지체 없이 뭐 한다? 연착 통지를 해야 돼. 연착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했다고 통지하는 겁니다. 이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제가 사고 연착이라고 그래요. 사고 연착이 법적 용어는 아닌데 공부할 때는 편하죠. 답안지는 쓰지 마세요.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자, 보통 연착은 통지 안 합니다. 사고 연착일 때만 통지합니다. 물론 어떤 친절한 사람은 연착되면 바로 또 지연 통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단서는 무시하시고 편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 날짜에 들어와야 될 게 너무 늦게 왔다는 거죠. 우체국, 업무차고 이런 것들로. 그럴 때는 연착 통지 해주셔야 됩니다. 연착 통지 안 하면 연착 안 한 걸로 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전화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제 날짜에 들어간 걸로 봐가지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려오셔서 529조 볼게요. 승낙기간 안 정했습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내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생각해서 연락 달라 그랬거든.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럼 난 며칠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게 미치는 거예요. 상당 기간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기간은 없는데 우리나라 실무사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일 또는 2주 정도 주면은 기간 충분히 준 걸로 봐. 이게 청약가 보내고 나서는 걔가 10일 정도 기다렸는데 또는 2주 정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 그리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 그 제가 사겠다고. 그럼 계약이 체결된 거야? 상당히 지난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연착이라고 느끼겠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연착이면 이게 또 사고 연착이면 연착 통지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그런 문제 생길 거 아니야. 또 조문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을까? 상당 기간 개념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때는 연착 개념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2항 사망이 없어. 위에는 기간을 정한 경우는 2항 사망이 있는데 기간 안 정한 경우는 2항 사망이 없어요. 그냥 기간 안에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이해됐죠? 근데 2항 사망이 있는지 알고 막 답안지 쓰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가. 상당 기간 후에 도달한 때 막 쓴다니까? 이게 보통 기간에 또 발송일 때는 연착통지 해야 돼. 심지어 뭐 교수님이 책에 그렇게 써놓으셨어. 본인이 얼마나 나중에 당황하셨을까? 조문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조심하세요. 그럼 시험 문제에 케이스로 내면 528조 기간 정한 경우 낼까? 기간 안 정한 경우 낼까? 기간을 정한 경우를 내야 말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연착도 나오고 밑으로 가면 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위에 게 나와. 528조. 제가 케이스도 528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청약 수령자 쭉 내려오세요. 청약 수령자는 승낙 계약 성립시켜서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잖아. 청약 수령자죠. 요즘 형성권적 기간인데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물어보면? 제가 맨날 들은 이야기잖아. 결혼 10주년, 또 맨날 결혼 10주년이네. 힘들잖아. 결혼 10주년 때. 힘든데, 오늘 10주년 기념일이야.
아침에 백도 준비 안 했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와이프가 저녁에 그래도 결혼 10주년이니까 우리 서로 좋게 저녁을 먹지. 간단하게 저녁 함께 하지. 그랬더니 바쁜데 그랬더니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바빠서 좀 생각 좀 해보자고 그래서 그냥 나갔어. 나갔는데 문자가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을 워커힐에서 먹었으면 좋겠대. 우리 집은 관악구 사는데 워커힐 가서 먹지. 느낌이 오죠? 먹고 싶은 메뉴도 딱 올렸어.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대. 그렇게 이거 8시인데 6시까지 회사 앞으로 가겠대. 당신 생각은 어때? 30분에 연락 없으면 먹는 걸로 할게. 이렇게. 그런데 30분에 연락 안 하면 먹어야 되는 거야? 응? 먹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물어볼게. 회답 의무 있다 없다?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와이프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법적으로는 그런 거 없잖아. 회답 의무 없어. 두 번째, 승낙 꼭 해야 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승낙 의무도 없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2번. 청약은 청약적 일방적 의사표시니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밑줄 청약 수령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기단이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와이프의 그 문장에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된다고? 청약 수령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나 바빠서 연락 안 할게. 그러는 거야. 즉, 청약 수령자는 승낙 여부를 자료 결정할 수 있고, 승낙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회답 의무도 없고, 승낙 의무도 둘도 없는 거야. 회답할 의무도 없고, 승낙 의무도 없고. 따라 청약 수령자는 승낙 여부에 대해서 확답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회답 의무 없다는 거잖아. 회답 의무도 없고, 승낙 의무도 없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 그 다음에 꺽쇠 열고.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뭐 한 걸로 알겠다고? 승낙한 걸 간주하겠다. 지금 우리 와이프 이야기죠?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고? 회답이 없다고 해서 승낙한 걸 되지 않는다. 정확히 써주세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짜증나게 하지 마. 그렇게 쓰지 말고 정확히 써주라고. 난 회답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해도 승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침묵은 의사표시 아니야? 우리 민청 배웠던 거 생각해봐. 침묵은 의사표시 아니야. 침묵은 아무것도 아니지. 단 언제 침묵 의사표시가 되죠?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면 법적인 고지의무가 있는 쓰레기 매립자 옆에 있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의사표시 되지만은 침묵 자체는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침묵은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회답하면 없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을 뜨겁게 물건을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승낙한 걸 간주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 연말 되면은 달력이 와, 집으로. 꽂아져 있었다니까. 지금 그런 데 없어. 봤더니 어떤 단체에서 달력을 만들어 보낸 거야. 그리고 저희는 무슨 단체입니다. 저희 회원들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원님께서 사주셨으면 고맙겠고 사실 마음이 없으시면은 반송 봉투도 보내줘요. 봉투가 있으니까 봉투에 담아가지고 반송해 주십시오. 반송하지 않으시면은 산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 지로 봉투를 그럼 또 사람들 또 반송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또 그거 그래야 되는지 알고 그런 의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치우면 돼. 나중에 와 방문해. 띵동. 그럼 또 마음 약해가 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그 신발장에 그 달력 넣어놨잖아. 신발장에 넣어놔야지. 바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면 돼. 반송 의무 전혀 없어요. 써 있잖아. 회답 의무도 없고 승낙 의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짓까지 잘 안 해. 왜? 사람들이 알거든. 공부해가지고 민법 공부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안 하니까. 자, 밑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청약이요. 이게 상법에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상시 거래 관계 있는 자사에서 영업 불효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상법이 적용돼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승낙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연락 없어도 이렇게 승낙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든가 그게 아니라면 끊어. 상법 시험법이 아니 그 필요 없어. 밑줄을 그 다음부터 치면 되지. 청약 상대방한테 청약을 받아들일 지역에 관한 무슨 의무 없다고? 회답 의무 있는 건 아니다. 판례도 말하고 있지 않아. 판례도 회답 의무는 없다. 따라서 꺽셀고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꺽스다고. 옛날에 판례인 거죠. 99년도니까. 그때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봤자 뭐 한다고?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재밌습니다. 판사가. 구속하지 않고 단 경우에 따라 그게 뭐가 될 수 있다고? 네가
기간 내 승낙가, 그 기간에 승낙하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그런 의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대답 안 했다 그래서 승낙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왔다니까. 대법원까지. 내가 연락 안 하면 승낙한 걸 본다 그래. 네가 연락 안 했으니까 그건 승낙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돈 줘라고 대법원까지 왔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